안녕하세요. 베가스진입니다. 예, 그동안 많이 좋아졌어요. 한 이틀 전부터는 좀 이렇게 걸어도 다니고, 아직까지 이렇게 깊이 숨을 쉬거나, 어, 아직도 이제 기침하고 그럴 때는 갈비뼈에 금이 갔기 때문에 좀 아직 그 통증이 있는데, 뭐 어떤 그 가슴에 프레셔, 압박을 주지 않으면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고, 어, 그냥, 예, 좀 많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머리도 감고, 여기를 차에 부딪혀가지고 여기 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피떡 졌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여기 막 안쪽에 머리카락도 빠지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 부딪힌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계속 그 미세하게 두통이 계속 있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오늘은 그 두통이 많이 없어져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하는 동안에, 이렇게 누워있는 동안에, 친정 식구들을 통해서, 친정 식구들이 이렇게 링크를 걸어줘서, JTBC의 구충제와 관련된 그 보도를 보게 됐어요. 어, 처음에는 좀 많이 화가 났죠. 그리고 또, 와, 어떻게 국민들을, 정말 이렇게 뭐로 봤으면, 그렇게 우습게 보였나? 국민들이 다 바보로 보이나? 이런 왜곡된 것을 국민들이, 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왜 이렇게 무모하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는데, 당장 저희 친정 식구들도 동요를 하더라고요. 이거 좀 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지푸라기 잡으려고 옆에 있는 통나무를 못 보고 놓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심각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음,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어, 이런 유튜브라던가 구글이라던가 그런 인터넷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잖아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정말 JTBC에서 무모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거기서 그렇게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왜곡된 보도를 할 때는 정말 이 구충제에 뭐가 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어, 가장 많이 이제 걱정이 됐던 거는 이제 안핑거님 가족분들이시거든요. 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제가 그 링크를 받고 난 그 다음날, 또 이제 핑거님께서, 안핑거님 그 유튜브, 그 계정으로 이제 글을 남기셨는데 너무너무 이제 분통하셔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 구구절절 너무나 이해가 되고 어, 그래서 정말 많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좀, 좀 지금 한참 막 더 안정을 취하셔야 되고 지금 그 맡고 계시는 그 상황이 막 현실감도 오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일 텐데 방송국까지 이제 막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막 안쓰럽고 마음도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핑거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셔서 그 방송국 사람들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발 안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워있는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그 댓글로 대화를 참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제 그 댓글 중에서
수술이 이제 무서워서 자연 치료를 선택한 게 이제 안쓰럽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수술이 무서워서 자연 치유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음, 의사의 협박이 무서워서 수술을 선택을 했었어요. 거기다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싱글맘이 되다 보니까, 왠지 그냥 수술하는 쪽이 더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더 오래 있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어, 그래서 잠깐 흔들렸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자꾸, 너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성대로도 옮겨갈 수, 그러니까 그게, 전이 될 수 있고, 뇌로도 갈 수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1년 전에도 들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서 다시 찍었을 때도 얘네들이 전이가 된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뭐 의사들이 막 호들갑을 떨면서 제가 이제 그 임파선 전이가 된 게 여기 쇄골 여기 밑에까지 이제 여기 미세침을 넣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깊은 곳이니까 종양이 만져지진 않아요. 근데 그 주사기를 넣어서 이제 거기까지 테스트를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전이가 된 거를 이미 이제 1년 전에도 발견했었던 건데 요번에도 이제 뭐 다시 했는데 뭐 당연히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폐에 가까우니까 이제 폐 전이나 가슴에 이제 전이 이제 이런 거를 걱정을 해서 엑스레이도 찍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전이가 없었어요. 1년이 지난 후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 뭐 이렇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방사선 요오들을 먹고, 그런 사람들의 생존율과 수술하지 않은 사람의 그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퍼센티지 같은 거. 저는 그래서 이제 자연치료를 가면서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얼굴을 내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저의 이런 비디오 하나하나가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방사선 요오드도 안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수술도 안 했는데 몇 년을 살아가는지, 그 암을 발견한 그 이제 18년부터 해가지고 또 몇 년을 살아가는지. 근데 암을 발견했던 그 2018년에도 사실은 이미 제가 이제 2015년 정도부터 여기에 이제 몽우리가 잡히는 걸 느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전혀 암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2018년에 혹시나 해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라고 이제 그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진단을 받은 거죠. 그때 검사를 했으니까. 근데 저는 정말 그러니까 그 자연치유에 대해서 신념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한 거지 수술이 무서워서 이거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음. 그리고 또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말씀에 뭐 마음이 상했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답글 하나하나 달아주신 분들의 그 성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굉장히 막 그 한국 사람의 따뜻함,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자식처럼 생각하시고, 동생처럼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완치율이 높다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이 저는 굉장히 정겹게 느껴지고, 굉장히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시는 것과 이제 저의 의도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직접적으로. 오늘은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얘기거든요. 한 분은, 그분이 이제 62세쯤, 62세, 65세,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연세를 기억을 못 하는데, 그때 췌장암 진단을 받으세요. 뭐, 이렇게 놀랬죠. 그리고 또 췌장암이라는 게, 이렇게 발견이 되면 그러니까 수술을 받거나 어떤 트리트먼트를 받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닌 그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암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분의 성격이 뭐 어쩌 그냥 암이라는데 뭐 그냥 나는 그냥 그냥 내 삶을 사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이제 뭐 텃밭도 가꾸시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암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제 그런 좋다는 것도 이제 많이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참빗살 나무, 그거를 계속 삶아서 그물로 밥도 해서 드시고, 그물로 국도 끓여서 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물을 뭐 이렇게 목이 타실 때 이제 그냥 이렇게 마시시고, 이제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췌장암을 진단을 받고 그 후로 오래 사셔서 85세까지 사셨어요. 어,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 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노안으로 가셨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제 그 약간 치매가 있으셔서 마지막에 그 2년을 요양원에서 이제 보내시기는 하셨지만, 그분이 만약에 암이라는 거를 진단을 받고서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죽으려면 기다려야지 막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사셨더라면, 진단을 받고 난 그 뒤에 85세까지 그 20년이죠. 그 기간을 사실 수 있었을까요? 근데 그분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이시고 굉장히 좋으세요. 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밝게 지내시고, 그렇게 이제 그 췌장암 진단을 받고도 20년을 더 사시고 이제 노안으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아는 또 한 분은 남자분이신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분이 55세 때 그 옛날에 이제 현대건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알아주기 전에 삼양공사라는 건설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인부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이제 그 관리하는 간부를 계셨어요. 근데 그 같이 일하는 인부 한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통나무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거기서 이렇게 통나무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이제 나르잖아요. 근데 한 곳에서만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균형을 잃고서 쓰러질 때 그 인부 쪽으로 이렇게 쓰러지니까 그분께서 이제 그 인부를 밀어내고 이제 구하시고서는 그 밑에 깔려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제 옮겨가시고, 거기서 그 온몸의 신경이 다 이제 끊어져서 이제 그 신경들 다 죽었다고, 살아나실 가능성이 없다고, 뭐 이렇게 오래 살아야 이제 2달 사신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도 객사라고 집으로 모셔가라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모셔가서 이제 뭐 돌아가실 날만 이제 기다리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이제 그러니까 목 밑으로는 다 그 식물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만 살아있고 침만 이렇게 꼴깍꼴깍 삼키고 눈만 떴을 뿐이지 그냥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음식 같은 것도 뭐 제대로 잘 드시지 못하고 뭐 몸에 좋다 뭐 이런 거를 드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셨죠. 어, 그랬는데 어, 어떤 분이 그분께 이제 어떤 이제 그 종교를 알려주면서 그거를 하면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그거를 이제 믿기 시작을 하셨대요. 이런 유튜브 뭐 이런 인터넷 공간이 정치 얘기나 이제 종교 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부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정신력을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그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막 열심히 믿으면서 막 기원을 하셨대요.
나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어, 꼭 살아야 된다고, 밥 드실 때, 그러니까 그 미음만 조금씩 이렇게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식물인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 밑으로는 다 베지테이블. 그러니까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경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이제 어, 어떻게 한국말이 기억이 안 나. 데미지가 커가지고, 하여튼, 그러셨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막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55세 때 이제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음,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2달 후면은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6개월을 사신 거예요. 그 이제 6개월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이제 막 소리를 막 지르고 아프다고 막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 이제 드디어 이제 가시려고 저러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대요. 그때 가까이 갔더니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밥을 드렸더니 이 양반이 정말로 아, 오늘이 마지막인가 보다. 가기 전에 마지막 한 끼를 드시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이제 또 한 끼를 드렸는데, 어, 그때, 그때 이제 윗몸을 일으켜서 앉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한 1년 뒤에 쩔룩거리시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시지만, 지팡이를 쥐어야 했지만, 걸어 다니시게 되고, 그분 같은 경우도 92세까지 사셨어요. 55세 때 그 사고를 당하시고, 92세까지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셨어요. 음,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 나 아는 사람의, 사촌의 누구의,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첫 번째 분은 저의 친할머니시고요. 두 번째 남자분은 저의 외할아버지세요. 거짓말 아니고 꾸며낸 얘기도 아니에요. 사람의 그 능력이라는 게 이게 과학이라는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떻게 잣대로 그거를 이렇게 그 역량을 잴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그 능력이라는 게. 이렇게 살고자 하는 그 의지라든가 그 생명력이라든가 이런 게, 의사라든가, 그 어떤 누구에 의해서 진단이 되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할머니로부터, 저의 외할아버지로부터 저는 직접 봤잖아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이제 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사람은 제 이제, 베스트 프렌드인데, 굉장히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만 해도 갑상선 암이다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1cm 정도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하자 이런 저희가 아니고 무조건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는 전절제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고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갑상선 약 신지로이드라고 하나요? 그거를 그 뒤로 계속 먹고 살았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추리를 다 했으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아야 하는데 작년에 대장암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을 절제를 하고 굉장히 큰 수술을 끝내고 지금 이제 좀 안정도 취하고 괜찮아진 상황이거든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일본 분이세요. 여기 미국에서 제가 아는 분인데 이제 그분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정립선 선암? 네, 그 정립선암을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5년 전 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치료를 다 받으시고 이제 여기서는 그 리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치료를 받아서 그
암이 이제 안 보이는 거를 리미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다 나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또 그 뒤로도 이제 몇 년 동안 그게 이제 암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면 그때 가서 이제 암이 나았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지금 당장 그 어떤 그 치료를 받고 암이 잠깐 사라져가지고 이제 안 보이는 거를 뭐 암에서 다 이제 뭐 암을 다 치료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치료를 받고 리미션을 받았는데, 정말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어, 그 뭐지 그 뭐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지, 수술하고 나서 좋아졌다 그랬는데 그 다음 달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이분은 또 저희 엄마의 친구분이신데, 이제 이분 이제 저희 엄마의 친구분 같은 경우도 그분이 이제 60 몇 세 정도 됐을 때 유방암 진단을 받으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싱글맘이셔가지고 혼자서 이제 아이들도 키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을 쉬거나 이제 그럴 상황도 아니었고, 이제 형편이 많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뭐 바로 이렇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상황도 아니시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 바로 전까지 이제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이거 수술 못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수술실에서 뛰쳐나오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종교의 힘에 의지를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열심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기원도 하시고, 이제 그 병을 낫고자 하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던 거죠. 물론 이제 또 나름대로 누가 암에 좋다고 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자연적인 자연 치료의 그 음식 뭐 이렇게 약초 뭐 이런 것도 이제 드셨겠죠. 어,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 그래서 수술도 안 하셨고 이제 유방암 그 치료도 안 받으셨는데, 이제 뭐 항암 치료 이런 거 전혀 안 받으셨는데, 이제 뭐 한 1년 뒤인가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이 사라지신 거예요. 유방암이 사라졌대요. 아무런 치료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종교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도 이제 아무런 암도 없이 잘 견디시다가 지금 그분이 이제 76세가 되셨는데, 어, 음, 또 공교롭게 또 그분도 이제 대장암이 왔다고. 근데 그분은 그 암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겁을 내지 않으세요. 이번에도 종교의 힘으로 그 정신력으로 반드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저희 엄마가 그분께 구충제 한번 먹어보지 그래 좋다는데 왠지 우리 엄마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재밌는 얘기죠. 지금 근데 이게 정말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 주변에 정말 가까운 분들이 겪으신 일이고, 그걸 제가 이제 생생하게 옆에 있으면서 어, 이렇게 제가 이제 체험을 한 얘기를 나눠드리는 거예요. 저 미친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뭐 이제 그 개인의 뜻에 따라서 항암 치료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연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암, 뭐 이것에 의해서 내가 죽을 거다, 막 그래서 이제 뭐 너무 무섭다, 막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용기 있게 그까지 나 싸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나 이거 완전히 내 삶에서 쫓아낼 수 있어. 어, 그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강하게 어,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정말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왜 이렇게
그 기사 같은 거 읽어보면 사람의 뇌 구조라던가 이런 거 봤을 때 그 우주 막 그 유니버스하고 많이 닮아 있다라고 그런 기사들을 많이 접했었거든요. 저는 저기 있는 저 우주는 대우주고 사람은 어쩌면 소우주이지 않을까. 어,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어, 이 일에 대해서 뭐죠? 이렇게 대면해 나가면 어, 그 우주의 그 좋은 그 에너지들이 저희들에게 와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믿어요, 저는. 음, 우리 힘내서 뭐 어느 쪽으로 결정을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항암 치료와 고충제를 같이 드시고 자연 치료와 고충제를 같이 드시고 또는 그냥 자연 치료만 하시고 항암 치료만 하시고 그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어, 늘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나는 꼭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고 꼭 이거를 암을 어, 반드시 없앨 수 그러니까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말도 많이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막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마무리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그냥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이거 로브를 입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그 갈비뼈 금가한 것 때문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프레셔를 줄 수가 그러니까 그 압박을 줄 수가 없어서 그 여자들 기본적으로 챙겨 입는 그 속옷을 제가 못 챙겨 입어서 너무 편하게 입고서 가리려고 제가 이거를 위에다가 걸쳤어요. 아,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제가 이제 지금 사고가 난 뒤로 가뜩이나 구충제 먹고 그 혈당이 구충제 먹는 날마다 혈당이 사실 더 올라요. 근데 지금 사고가 나서 사고 후에 그 통증 때문인지 혈당이 계속 그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혈당이 지금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지금 저는 이제 저는 원래 그 저탄수 고지방 이제 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걸 인해서 사실 당뇨약도 다 끊었거든요. 그리고 당뇨약 뭐 인슐린 이거 다 끊고 저의 그 A1C 3달 동안에 그거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 지금 현재 7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은 전혀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탄고지를 하면서 살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아니 사실은 몸무게는 55kg까지밖에 안 빠졌는데 막 이런데 막 쇄골하고 그 밑에 갈비뼈 같은 게 막 튀어나올 정도로 나이 먹어서 살 빠지니까 너무 배기 싫어서 탄수화물을 약간 올려서 이제 살을 좀 찌워서 지금은 이제 뭐 59kg, 60kg 유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혈당 때문에 다시 이제 옛날처럼 살이 좀 빠지더라도 탄수화물을 좀 많이 제한을 하는 식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다시 이제 구충제를 먹는 날이라 제가 이제 플로벤다졸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